자, 이번에는요. 정치권 소식 다른 내용 좀 짧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한국당 얘기군요.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한국당 20명 의원에 대해서 출석 통보했다. 나와서 조사 받으라는 겁니다. 그동안 소환에 불응해왔죠. 그런데 10월 1일부터 4일까지 날짜를 정해서 이 사이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소환 대상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몇 주 걸쳐 피고발인 60명 모두 소환.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검찰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좀 한 겁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이런 상황에서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어제 오후에 검찰의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여기 뭐 한국당 20명 첫 소환 통보 있고요. 심상정 의원이 출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당 의원들 안 나오면 체포해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를 주장한 겁니다. 패스트트랙 수사 받으라고요.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입법기관을 유린하고서도 법을 무시하고 소환에 응하지조차 않고 있는 제1야당 자유한국당에 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검찰에서 즉시 소환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포영장을 발부해야죠. 그리고 국회 체포동의안을 바로 요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재영 전 의원님. 한국당에 몸담고 계신 이재영 전 의원님께 특별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20명 소환해서 나오라 그랬어요, 검찰로. 네. 근데 지금 분위기 보니까 안 나갈 것 같단 말이에요. 네. 이거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요 부분만 보면은 예. 참 잘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런 그 생각이 드실 수가 있고 예.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응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자꾸 여기에서 이제 본질이 자꾸 흘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본질이 뭡니까? 그럼? 본질은 그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 예. 이건 악법이에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저희가 주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국당 시각에서 봤을 때 이건 악법이다,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은 예. 선거라는 것은 게임의 룰인데 예. 어떻게 게임의 룰을 예. 플레이어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네들은 한쪽에 유리하게 바꾸느냐. 예. 이게 본질이란 말입니다. 예. 근데 그 본질을 벗어난 이 패스트트랙 수사를 가지고 그걸 덮으려고 하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대표가 본인이 혼자 책임지고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예. 그 나가서 출석을 해서 뭐 받아라 안 받아라 요 부분보다는 본질에 다시 저는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지호 변호사. 지금 뭐 이재용 전 의원께서는 뭐 본질 얘기 하셨어요. 뭐 시작점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의견 충돌 때문에 시작이 된 거다. 그래서 그걸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인데 뭐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지금 소환 통보 20명에서 소환 통보한 그 이유는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감금했다는 거. 그리고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거. 뭐 이런 부분이잖아요. 네. 그 부분은 사실 검찰 쪽에서는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법 국회 예. 선진화법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예. 저 국회에서 저런 일 하지 말자고.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스스로 예전에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꼭 이렇게 힘을 써서 해결을 하시다 보니까 예. 우리 이제 이런 건 하지 말자라고 어떻게 보면 스스로 최후의 마지노선을 그어놓은 건데 그거를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치적인 이유로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 자체가 법을 만드는 취지하고 안 맞는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과거에 뭐 국회의원들 체포 동의안이나 이런 것들에서 면책 특권이 이런 걸 준 이유가 뭐였나요? 예. 과거에는 법과 관계없이 뭐 군부 독재 시절에 국회의원들에 대한 탄압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안전장치로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은 국회의원분들이 그런 탄압을 받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것도 그럴 뿐더러 스스로 만들어 놓은 법마저도 무시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예.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죠. 자, 지금 이제 패스트트랙 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동안 경찰이 하다가 이제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이 적극적으로 소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심상정 정당 대표는 검찰 출석하면서 체포하라는 주장까지 하는 겁니다. 자, 앞서서 지금 조국 장관과 관련된 얘기 봤는데 이 조국 장관 관련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여권이 강한 불만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엔 또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수사에서는 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이게 검찰이 지금 상황이요. 그래서 굉장히 검찰 둘러싸고 복잡하게 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바른미래당 얘기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 보시죠. 안철수 책 내자. 유승민은 당에서 신당 지동이다.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아직 책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출간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목도 알려주고 그랬죠. 지금 독일에 있는데 책을 냅니다. 책은 마라톤에 관한 책이랍니다. 마라톤 도전기 같은 것 같아요. 내용 보겠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이요. 비당권파 15명이 따로 지도부를 출범했습니다. 변화와 혁신, 뭐 이런 이름의 모임입니다. 줄여서 변혁입니다. 변혁. 그리고 대표는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이번에 대표가 됐어요. 그러면은 바른미래당 안에 손학규 대표가 원래대로 있고요. 그리고 유승민 대표가 새로운 모임의 대표가 된 겁니다. 두 대표가 있는 거예요. 안철수는 독일에서 신간 발간 소식 알렸다. 일부에선 정치 복귀 초읽기다. 초읽기다. 이 정치권 기사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표현이 아닐까요? 초읽기. 근데 실제 보면 오래 걸리거든요. 뭐 초는커녕 뭐 몇 달이 지나도 안 온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아무튼 또 등장했습니다. 초읽기라고 지금. 당 밖의 개혁 중도보수 규합이다. 안 제3신당 땐 야권 요동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안철수 전 대표 사진이 있네요. 베를린 마라톤 완주하면서 찍은 사진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유승민 안철수계 15명 변혁 출범했다. 바른미래 두 대표 기영정당 됐다. 이 얘기입니다. 별도 회의체 꾸려서 유승민 의원이 대표를 맡았다. 손학규 대표, 당의 실패 논할 자격 없다. 또 이렇게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요, 이 사항을 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정치의 한계다. 이렇게 한탄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작년 9월 2일에 당대표에 취임한 이래로 제대로 협조를 하고 당이 잘 되기를 바라고 지금 실패를 얘기하느냐 그입니다. 당이라는 게 하나로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그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는 일을 해야지 계속 분열을 회치하고 방해만 하고 이런 사람들이 당의 실패를 논할 자격이 없다. 난 그런 생각입니다. 당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 뭐 비상행동이나 뭐다. 나는 정치적인 양심이 없는 이런 행동이라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건 유승민 전 대표. 여하튼 알아서 들으세요. 오늘 비상행동이 출범한 오늘부로 그분과 더 이상 싸우지 않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정치를 하는 이유가 그분과 이 아주 추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부로 그 싸움은 끝을 내겠습니다. 탈당에 대해서는 전혀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이대로 가서는 저희들이 하고 싶은 정치 그 어느 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거냐 모든 선택지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전에 기사에서 소개했던 두 대표 기영정당 모습, 뭐 그 모습 아닐까 싶네요. 말 그대로 그냥 지금 영상에 나온 두 대표가 각각의 어떤 주장과 의견을 내놓고 있잖아요. 최영수 의원님, 무슨 상황입니까 이건 도대체? 미래가 없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몸부림인데 미래가 없는 사람들.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도 답은 없습니다. 근데 정당 이름이 바른미래당인데? 이 제3지대의 비전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그동안 구축하지 못한 거거든요. 예. 못했는데 내년 4월 총선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내년 4월 총선은 결국은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기 때문에 예. 1당 2당 구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동안 입지를 못 만들어놨는데 총선이 다가오면서 그 입지는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제3지대의. 그리고 조국 장관 사태가 불거지면서 1당과 2당의 지금 대결 구도는 더 첨예화되고 있거든요. 예. 갈수록 제3지대의 위치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몸부림은 치고 있지만 예.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답은 없다. 뭐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몸부리긴 하지만 답 찾기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내신 거네요, 지금 보시기에는. 자, 윤정국 교수님. 예. 지금 신당 얘기가 나왔어요. 안철수 전 대표, 유승민
전 대표가 각각 뭐 탈당이든 분당이든 형제적으로 새로운 당을 모습을 만들 것이다.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법.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기존의 그 이제 1당, 2당, 예. 양당 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변화, 제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유승민 의원이나 이제 안철수 전 의원 모두 예. 차기 대권에 이제 욕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도의 지분 확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선거법이 개정이 돼서 선거제도가 바뀐다는 전제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거를 그러면. 염두에 둘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약 한 뭐 3, 40석 정도 예. 되는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두 분이 이제 창당을 같이 손잡고 할 거라고 보는데 예. 저는 이제 이번 바른미래당 이 사태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것이 예. 한국 정치가 너무 그 인물 중심이잖아요. 정책 정당, 정당의 예. 정책이나 정강 예. 이런 것이 중심에 서 있지 못하고 예. 대통령을 누구 내보낼 거냐. 아. 누구를 대통령 후보로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정당이 만들어졌다 없어지고 막 이런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두 분이 아마 창당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힘을 예. 합치실 것 같아요. 예. 그러나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예. 또 대선을 앞두고 이합집단될 수밖에 없는 기반이 취약한 그런 정당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좀 아쉬움이 좀 듭니다. 일단 뭐 신당 가능성은 관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저는 좀 보시는데 또 있다고 그 봅니다. 이유가 또 고민을 또 낳는 지점이 있다라고 또 지적을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